셀 멤브레인을 구성하는 리피드에는 콜레스테롤, 포스폴리피드가 있습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 즉 TG는 저장형 폼입니다. 지방세포나 간에 나중을 위해 저장해 두는 형태입니다. 에너지원으로 쓰거나 혹은 모유를 만들 때 꺼내서 쓰게 됩니다. 물론 일반 세포들도 소량씩은 TG를 에너지원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오일리 피쉬를 먹으라고 하는데 생선의 지방 조직에 오메가3가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선의 오메가3를 먹으면 체내에서 포스폴리피드 형태로 바뀌어 혈중에 운반되고 궁극적으로는 셀 멤브레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마씨에는 이런 형태의 트리글리세라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글라이세롤 백본에 페리 엑시드가 이스터 본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페리 엑시드냐 하면은 위에서부터 팔미테이트, 올레익 엑시드, 알라입니다. 동물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포스폴리피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부터 포스파티딜 콜린, 포스파티딜 에타놀라민, 포스파티딜 세린입니다. 포스폴리피드는 헤드와 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폴리피드가 셀 멤브레인을 구성합니다. 포스폴리피드는 차지가 있기 때문에 물과 지방에 모두 녹습니다. 예를 들면은 알주에서 뽑은 오메가3가 포스폴리피드 형태입니다. 페리 엑시드는 이중결합 개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결합이 하나도 없는 Saturated Fatty Acid, 일명 오메가9이라고 하는 Mono Unsaturated Fatty Acid, 그리고 이중결합 숫자가 2개 이상인 Poly Unsaturated Fatty Acid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oly Unsaturated Fatty Acid는 오메가6와 오메가3로 구분이 됩니다. 오메가6는 오메가 6번 위치에 첫 번째 이중결합이 있어서 오메가6라고 부릅니다. 오메가3는 첫 번째 이중결합이 오메가3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은 알라는 약자로 18 콜론 3N3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18은 탄소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3는 이중결합수, 그리고 맨 뒤에 있는 3는 오메가3를 나타냅니다. 오메가9이라고 하는 페리 엑시드도 있는데요. 오메가 9번 위치에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올리브유에 많이 들어있는 올레익 엑시드가 대표적입니다. 올레익 엑시드는 이중결합 숫자가 한 개밖에 없어서 모노 언세츄레이티드 페리 엑시드라고 부릅니다. 오메가9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지방산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1923년 미스터 벌과 미세스 벌 부부 과학자는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페리 엑시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페리 엑시드가 부족한 식사를 주면은 쥐에게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비타민 F라고 칭했습니다. 즉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만 하는 페리 엑시드가 존재한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것입니다. 1930년 그들은 리놀레익 엑시드, 즉 LA 부족 증상이 알파 리놀레닉 엑시드, 즉 알라, 이거를 먹인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데 LA를 먹이면 해결된다. 반대로 알라 부족 증상이 LA를 먹인다고 해결되지는 않지만은 알라를 먹이면은 해결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페리 엑시드는 알라 계열과 LA 계열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밝혀냅니다. 알라와 LA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케이스 보고는 알라 부족증을 최초로 문헌에 보고한 케이스입니다. 그 전까지는
실험 동물의 케이스에서만 보고가 되었다면 이 케이스는 최초로 인체에서 알라 부족증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케이스가 1982년 어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보고가 된 거니까 사실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1982년 6살 소녀가 총에 맞아서 인테스틴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IV로 영양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홍화씨유가 함유된 정맥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5달 후에 사지가 감각이 없어지고 저리고 이상감각이 생기고 몸이 약해지고 걸을 수 없게 되고 다리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희미해졌습니다. 홍화씨유에는 알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콩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든 IV 주사제로 바꾸어 줬더니 이 모든 증상이 다 회복이 된 겁니다. 그 IV 주사제에는 54% LA, 7% 알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도 불포화 지방산 부족이 걱정되면은 이런 정맥 주사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리포벤이 대표적인 정맥 주사제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오메가 벤이라고 하는 오메가3 우위의 정맥 주사제도 새로 나와 있습니다. 이 케이스 보고로 근거로 LA 알라 비율 8대1 정도는 그럭저럭 인체가 견뎌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메가3 계열과 오메가6 계열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다고 해서 오메가6나 Saturated Fatty Acid, Mono Unsaturated Fatty Acid로부터 오메가3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등 동물과 식물에서는 LA와 알라가 서로 인터체인지업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전체적으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1 정도로 균형이 맞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위는 오메가6를 더 많이 분포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쌀, 밀, 옥수수 같은 그레인, 즉 곡류에는 오메가6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파릇파릇한 잎 부분에는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즉 음식으로부터 적정량을 꼭 섭취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아라키도닉 액시드, EPA 그리고 DHA는 필수 지방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LA와 알라를 원료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리놀레익 액시드와 알파 리놀레닉 액시드만 필수 지방산입니다. 그러나 알라와 LA만 적정 비율로 섭취하면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식 동물은 탄소수 18개짜리인 알라와 LA로부터 탄소수 20개짜리인 아라키도닉 액시드, EPA 그리고 탄소수 22개짜리인 DHA를 필요한 만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초식 반육식 동물인 인류와 완전 육식 동물은 전환율이 낮습니다. 인류의 경우 알라를 섭취하면 일반적으로 그중 10에서 15%만이 EPA와 DHA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라키도닉 액시드, EPA, DHA를 따로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오메가6, 3 섭취 비율이 15대 1을 넘어선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EPA와 DHA일 것입니다. 이 둘은 따로 생선이나 조개 등으로부터 충분한 양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두 가지 점에서 서로 경쟁합니다. 첫째는 세포막에 들어가야 하는데 한정된 자리를 두고 둘이 경쟁을 합니다. 둘째, 사이클로 옥시저네이즈 혹은 리폭시저네이즈에 의해 대사되는데 이때 오메가3 계열과 오메가6 계열은 서로 경쟁합니다.